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대표입니다. 자, 시장은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일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걸 뜻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밤 PPI 발표와 함께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 40분에 예정돼 있죠. 자, 그 전에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견고한 강세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바로 직전 고점 저항대 부분에 지금 다 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저항대 부분을 돌파를 할지 앞으로 XRP의 움직임, 전략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짓눌렸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이 타진되면서 불확실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장기적 변동성 국면에는 좀 있지만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유효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 4월 CPI 전년 대비해서 2.3% 나오면서 4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연준 파월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을 시작을 했죠. 또 다시. 다만 언급했었던 관세 부분에 대한 협상 부분이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침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장이 9월 전에는 인하가 없을 것으로 좀 관측을 하고 있지만 자, FMC가 지금 5월 달은 벌써 했죠. 네,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 발표 전에 미리 했고 이제 6월과 7월 그리고 9월, 10월, 12월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연준 파월 의장은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쯤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내비치지 않을까. 자,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라든가 증권 이런 부분 파생 상품에 이제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뭐 XRP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조정을 같이 받았죠. 자, 그래도 XRP는 하단 잘 버텨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3,000원 이하 내려가면은 무조건 비중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상단 라인에 대한 저항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수급들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수급들이 좀 비트코인에 좀 쏠려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밑에 주요 광신 구간이라고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서는 분할로 잡아볼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신고가 부분에 거의 다 벌써 다다라 있습니다. 현재 103.5K 부분을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이 106K 부분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돌파를 계속 못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횡보하고서 올랐고 횡보하고서도 올랐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크게 조정 받은 적이 없이 횡보 조정만 받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악재나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또 횡보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여기에 있는 물량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은 지금 계속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65까지 돌파를 했다가 62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야,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2021년도에. 자, 그렇지만 60%대는 아직도 좀 높습니다.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알트코인으로의 수급들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준다면 알트코인도 살짝 같이 조정받겠죠. 비트코인이 빠지면. 그 대신 이 수급들이 알트코인으로의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XRP도 전일 영상과 함께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이 저점에서의 라인 부분, 이 하단 라인 지켜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기 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다만 아직 수급은 약합니다.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하단 3,400원 부근 지지하는지 체크해보고
금일 CPI 발표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 힘은 이어서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아직 시장은 연준의 내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더 아쉽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가격은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뉴스, 이슈, 그리고 XRP에 대한 타점, 그리고 흐름, 정보,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참여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미국은 4월 CPI 하회에 비트코인 반등,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또 좋은 이슈들이 나올 때 뭔가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밑으로 쑥 내릴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경우 흔들리지 말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급하게 올라갈 때 결국 절대 따라붙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차라리 눌림 줄 때 저점에서 잡아놓으면 올릴 때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급하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고점에서 잡아서 어떻게 떨어진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역시 더 있다가 나보다라고 하고 악재로 하나 터지면 에이 손절 이렇게 할 경우 그때 눌림 줄 때 분명히 잡으라고 했는데 결국 고점에 따라가 잡으면 그 손절하는 물량들을 받고 누가 올리냐? 고래들, 기관들은 땡겨 올리죠. 그리고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잡아서 땡겨 올리고 있죠. 제가 계속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전통금융권, 기관들, 은행들의 암호화폐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큰 자금 유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활동의 허용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SEC가 제일 먼저 초코포인트 2.0을 폐지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전국 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이제 사정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자, 이래 인해서 오랜 기간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 플랫폼의 전유물이었던 서비스를 이제 전통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죠. 이번 지침을 통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고객 요청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를 원활히 지원하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단, 활동은 기존 위험의 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SEC부터 해서 OCC, FDIC, 그리고 CFTC까지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들을 계속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참여를 허용을 기존에는 막아놨었죠. 신고도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일단 거부를 해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 금융권이 투자하는 활로가 없었는데 이제는 활로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막대한 자금력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르렀다. 결국 시장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되면서 명확해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은 또 좋아지고 있고 또 기관들, 전통 금융권들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본격적인 자금 랠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라고 불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현재 맛만 보는 시장, 숨 고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그래서 무조건 잡아놓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자, 결국 SRP가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CME에서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죠. XRP 선물에 대한 부분이 5월 19일 정식 출시가 되면은 CFTC의 규제 안에 미국에 대한 규제 안에서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코인베이스에서 출시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현물 ETF로 가는 가장 큰 이정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선물, XRP 선물이. 자, 공식 제도권에 대한 편입 신호탄,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등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에서 더 이제는 결정적으로 부각이 받게 되고 기관 투자자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도 후속타로 봐야 될 게 이제 리플 법정 리스크죠. SEC와 합의안 제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최종 종결 여부가 달려 있는데 결국 금지 조항과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맞춰졌죠. 그 부분에 밝혀진 대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원이 인용할 경우 당연히 드디어 이제 리플은 오랫동안 진행해온 소송이 끝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활동을 엄청나게 크게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혹시 눌림을 준다면 우리는 잘 체크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면 우리 그 부분 잘 살펴보자. 자, 그러면 XRP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략 체크 전에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공략드린 코인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420원 아래로 이렇게 살짝 눌림 줬을 때 미리 분할로 잡아보자라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는 스윙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최초에는 이 400원 밑에서 미리 텔레그램에서 공략을 드렸었죠. 390원 언저리 부근 이 저항 돌파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드렸었고 자, 일단 450원 돌파를 일단 보자라고 450원 부근 목표 타겟 잡고서 진행을 했었죠. 자,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또 살짝 밀렸죠. 밀리고 나서 누구나 다 체결됐을 거고 이때 말씀드렸던 450원을 돌파를 했죠. 자, 그때 대비해서는 390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약 18% 정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18% 이상 상승 나왔죠. 자, 누구나 다 수익 잘 챙기셨을 거고 또 420원 밑으로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고 했는데 좀 더 빠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당연히 이 라인 부분 지켜주는 거 보고서 타점 다시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제가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카브 큰 수익들 많이 드렸는데 세입도 그렇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0원 정도 부근 평단에서 지금 약 36% 정도 상승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승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 고점이었던 지난 고점이었던 여기 부분을 지금 현재 맞고서 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 자, 이때도 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때 거래량들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하단 라인 부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면서 단기간 이격이 좀 커졌죠. 계속 7일선 지켜주면서 횡보 후에 살짝 눌림받고 있는데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켜준다면 이 550원 라인 여기 고점 라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 위로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 700원대까지도 한번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저께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40% 수익 돌파했으니 이제 윗꼬리 달고 나오는 모습인데 언급드린 520원 부근 저항 라인 돌파했는데 안착하는지 보고 혹시 밀리면 일단 전량 매도하고 다시 타점 잡아야죠. 자, 그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솔라나도 동일합니다. 솔라나도 그때 네, 수익 관점으로 솔라나 얼마 매수가 15만 7천 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 2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내가 4월 9일로 되어 있으니까 8일이겠죠. 자, 4월 8일이면 요때입니다. 요때. 네, 요때 눌리고 나서 요 라인이 15만 7천 원 매수가 라인인데 그때 분명히 밑꼬리 주고서 다시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흐름 시작해서 저희가 목표로 한 20%는 돌파를 했고 22만 원 부근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2만 원 체크됐고 일단 여기서 일부 또 분할 매도 이후에 여기 하단 라인 지켜주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비중 추가 추격 매수를 다시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도 비슷합니다. 기존에 급등 나왔던 자리, 네, 요 디지털 비축 자산 이슈가 있었던 날이죠. 네, 그때 매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량 소화가 필요한데 거래량이 좀 들어오다가 다시 좀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데 잠깐 조정받으면 여기 하단 부분 지켜주는지 이 부분 보면서 지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벌써 못해도 67% 정도 네, 그리고 여기 하단 라인에서부터는 약 27, 8% 정도 네, 상승 나왔으니까 누구나 다 좋은 수익들 잘 챙겨가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카브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카브도 계속 단기적으로 계속 윗꼬리 달 때 수익들 계속 수익 내는 모습인데, 자, 제가 이 카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여기 있네요. 네, 옛날 영상 화면인데 500원 밑에서부터 미리 말씀드렸었죠. 언저리 부근 지켜주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의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지지 여부,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계속 잡아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540원 부근에서도 말씀드리고, 자, 카브가 어느새 600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오고서 지금 7일선 부근 지켜주면서 이 하단 라인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조금 약해졌죠. 약해지지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한번 상승에 대한 단기적 급등을 또 준비하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또 스윙으로도 큰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손이 느리신 분들도 상관없고 뭐 직장인분들도 급하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 XRP에 대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시 XRP로 돌아와서, 자,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 위에 윗꼬리 부분이죠. 지금 거래량이 아직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들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결국에 1차적으로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CM에서의 XRP 선물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그 부분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면 본격적으로 이 위에 있는 매물들 소화는 어느 정도 여기서 받아줬고, 여기 있는 매물도 조금 남아있고 중간중간에 매물들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본격적 상승에 대한 이 고점 물량들 소화 시작하면서 호재의 이슈들 계속 받아가면서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으니까요. 특히 시장에 약달러가 전환되면서 또 수급들, 유동성 부분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도 한 번 더 플러스가 된다면 큰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이 지금 역사를 자꾸 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급들, 비트코인이 횡보만 해줘도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유동성 분들 나오니까 그 부분 체크하면서 계속 대응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좀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하단 라인 지켜주는 거 체크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까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 들어가고 어디 구간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여기에 입장 신청 후에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자,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 또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대응이 어려운 코인들 댓글이든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코인들 다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코인들 또 안내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크립토 랜드에서 제가 안내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세이프라든가 리플, 샌드박스, 버추얼 프로토콜, 솔라나 이런 개별 코인들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흐름 안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립토랜드 꼭 구독 한번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